I wanted to do some anime stuff. And then I went out and bought some books that are about anime. and then you started imitating. Well, not really imitating, because but I use them as a source material. So why'd you want to do anatomy stuff? Because I felt like it. Unless you felt like it, or just becoming conscious of your own body? No, just Um, for more academic references to juxtapose them with what I do normally. 미술 애호가 허버트 쇼와 리노 쇼 부부는 뉴욕 현대미술관에다 흥미로운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 중인 장미셸 바스키아의 대표작 하나를 미술관에다 기증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미술관 측에서는 작품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쇼 부부의 호의를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바스키아의 작품들을 대하는 유명 미술관들의 태도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엘리트 큐레이터들이 바스키아를 벼락스타가 된 길거리 화가 정도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네로라 하는 명문대에서 미술사나 이론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을 미술계의 엘리트들에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떠오른 바스키아가 제대로 된 작가로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 미술관들의 폴대에도 불구하고 바스키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미술시장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행사하는 작가로 부상했습니다. 미술시장의 큰손들이 바스키아의 열렬한 팬임을 자처하면서 작품들이 경매에 올라올 때마다 기록적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2년에 그려진 작품 무제는 2017년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이 넘는 돈에 낙찰이 되면서 역대 미국 작가의 작품들 중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중문화나 소셜미디어에서도 바스키아는 새로운 정신적 우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제도권 바깥에서 성장해서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기조의 작품을 많이 그렸던 작가인데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 엘리트를 거부하는 걸 힙하다고 여기는 지금의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제이지나 카니에 웨스트, 스위즈 비츠 같은 힙합씬의 거물들이 바스키아를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고요. 바스키아의 생애와 함께 작품을 재조명하는 특별전들도 대중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바스키아를 테마로 한 제품들도 많이 제작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시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스키아를 거부했던 유명 미술관들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것이긴 한데 자기 작품이 이렇게 인기 있는 상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바스키아가 과연 반갑게만 여겼을지는 의문입니다. 생전에 바스키아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불평등이나 예술의 상업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스키아를 좋아하는 대중들이 손목에 바스키아와 관련된 무언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욕구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바스키아를 테마로 한 시계가 있다면 고민은 해봐야 할 겁니다. 이 시계가 과연 떠오르는 바스키아의 인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탑승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성의 있는 해석을 담으려고 하는지를 말이죠. 저는 오늘 다룰 레이몬드 웨일의 바스키아 스페셜 에디션이 후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몬드 웨일이 문화예술계의 아이콘을 테마로 시계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데이빗 보이라든지 밥 말리라든지 지미 핸드릭스, 비틀즈 같은 아티스트들을 주제로 한 스페셜 에디션 시계들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레이몬드 웨일의 전공 분야는 대중음악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바스키아 같은 비주얼 아티스트를 테마로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이 브랜드에게 제일 친연성이 있을 만한 작가는 바스키아일 겁니다. 생전에 바스키아가 그레이라는 이름의 밴드에서 앨범을 발표한 적이 있는 음악가이기도 했고 찰리 파커나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본인이 존경하는 재즈 히어로들을 테마로 한 그림도 많이 그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스키아가 그림을 그릴 때도 샘플링이나 리믹스 같은 힙합 음악에서 많이 쓰이던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바스키아는 자기가 지금 당장 듣거나 보고 있는 것들을 바로 그림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뇌리에 박힌 단어나 이름들, 기호들,
이미지들을 소스화하고 이것들을 새로운 시각적 리듬에 따라 편집하고 배치하면서 마치 샘플링을 하듯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전 작품에서 활용됐던 소스들을 새롭게 발견한 소스들과 결합해서 리믹스를 하기도 하고요. 왕관이나 카피라이트 마크, 해골 같은 특정한 이미지들은 작가의 시그니처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몬드 웨일의 디자인팀이 바스키아의 작업 방식을 잘 이해했다면 바스키아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퍼다가 다이얼에 프린트하는 식으로 아니하게 시계를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다행히 이 스페셜 에디션은 바스키아의 작품 세계를 전반적으로 참고한 다음에 바이컴팩스 크로노그래프라는 새로운 레이아웃에 따라 재구성했습니다. 27의 요절한 바스키아는 작가로서 활동한 기간이 8년 남짓입니다. 하지만 남긴 작품이 약 3,000점이 넘을 정도로 다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캔버스를 뚫고 나올 것 같은 작가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붓질을 시계 위에 어떻게 구현했을까가 궁금했는데요. 이 시계는 검은색의 배경 위를 지나가는 자유분방한 선의 흐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작가가 자주 사용하던 옐로우, 레드, 블루를 주요 색상으로 사용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9시 방향에 있는 스몰 세컨즈가 특히 인상적인데요. 몇 개의 레이어를 겹친 샌드위치 방식으로 제작해서 깊이감을 부여했고요. 작은 초침을 설치하는 대신에 레이어의 맨 위에 있는 디스크가 회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스키아의 붓질을 모방한 자유분방한 선들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작가의 넘치는 에너지와 멈추지 않는 창조성을 표현했습니다. 브러쉬된 세라믹 베젤 위에서도 음각으로 표현된 타키미터 마커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여러 가지 색감의 선들이 불규칙하게 여러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바스키아의 에너지 넘치는 붓질을 재현한 듯한데요. 두껍게 덧칠된 물감의 질감이나 붓의 털이 다 뽑혀나갈 것 같은 파워풀한 흔적까지 재현하지는 못했지만은 꽤 창의적이고 성의 있는 바스키아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얼에서 첫인상을 사로잡는 건 역시 12시 방향에 있는 왕관입니다. 왕관은 아마 바스키아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미지일 텐데요. 바스키아는 주로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좀처럼 소재로 삼아지지 않았던 흑인 영웅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는 게 첫 번째겠지만은 동시에 흑인의 삶과 경험을 소외시키는 당대 미술계와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때때로 바스키아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도 왕관을 씌웠는데요. 이때는 왕관이 자기 작품과 스스로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바스키아의 작가 서명과도 같은 상징이라서 그런지 레이몬드 웨일에서는 슈퍼루미노바 야광도료까지 적용하면서 힘을 줬습니다. 다이얼의 중앙에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왕관을 페즈 디스펜서라는 작품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작품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 위에 바로 왕관을 씌웠지만은 이 시기에는 공룡과 왕관 사이에 레이몬드 웨일의 로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브랜드의 이름 위에 왕관을 씌워놔서 바스키아의 인정을 받는 대상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라 레이몬드 웨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레이몬드 웨일이 그만큼 자신들의 시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걸 표현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페즈 디스펜서라는 건 페즈라고 하는 캔디를 빼먹을 수 있는 장난감인데요. 이 작품 역시 자본주의의 본성이나 예술의 상품화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 이 작품을 지배하는 정서는 천진난만함입니다. 이 작품을 가운데에 배치한 건 레이몬드 웨일이 부각하고 싶어하는 게 바스키아의 어떤 이미지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종차별이나 불평등 같은 어두운 주제를 분노하면서 다루는 반항아가 아니라 주변의 사물들을 언제든지 자기 작품에다 즉흥적으로 옮기는 장난기 넘치고 천진난만한 천재의 모습인 거죠. 아무래도 후자의 바스키아가 좀 더 시계 팬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도 하겠죠. PVD 처리된 크라운과 푸셔에도 바스키아 레퍼런스는 남아있습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장착했는데 크라운에다가 바스키아 크라운, 왕관을 그려놓은 것도 깨알 같고요. 스타트 스탑 푸셔에는 달러 마크를 그려놨습니다. 달러 마크도 바스키아가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이미지인데 저는 캔버스에 대놓고 5,000달러라고만 써놓은 작품이 떠오릅니다. 예술 작품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또 재밌게도 자신의 아주 작은 제스처조차 상품화 가능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스타 예술가의 자기 확신도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리셋 푸셔에는 카피라이트 마커가 그려져 있는데요. 작가로서의 위치를 강조할 때나 자기가 인정하는 인물이나 대상에게 이 마크를 그려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관이나 카피라이트 마크 같은 상징들이 요즘 DM 보낼 때 많이 쓰는 이모티콘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1980년대에 혼자 DM을 쓰고 있었던 거라면 확실히 바스키아가 천재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크로노그래프를 구동해보면 더 재밌습니다. 매트한 블랙의 가운데 부분과 동심원이 들어간 아워트랙으로 다이얼이 나눠져 있는데요. 대바늘이 다이얼의 두 섹션에 대응하도록 안쪽은 블루로 바깥쪽은 옐로우로 칠해져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30분 카운터가 있는데요. 스몰 세컨즈와 마찬가지로 역시 여러 레이어로 이루어진 샌드위치 디스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스키아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삶과 죽음, 인간이라는 주제를 회전하는 디스크를 통해 표현한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럼 사이사이에 들어간 화살표는 뭔가 하실 텐데, 때때로 바스키아는 붓을 든 화가로서의 자기 자신을 그릴 때 화살을 든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붓질하는 화가와 화살을 날리는 궁수가 다르지 않다는 뜻 같기도 한데요. 바스키아는 마치 화살을 쏘듯이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를 담은 붓질을 하는 화가였고, 때로는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바스키아를 참고한 것 치고는 화살표가 너무 깔끔하게 생기고 폰트가 정돈되어 있어서 차라리 키스 에링이 더 떠오른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이 해석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6시 방향의 날짜 디스크의 폰트는 바스키아 본인의 글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비슷한 필기체여서 바스키아를 테마로 한 시계의 분위기에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티타늄 소재로 된 케이스의 직경은 43.3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1.5mm이고 두께는 13.8mm입니다. 러그의 폭은 22mm이고요. 다소 크고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전형적인 7750 설계 기반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의 사이즈라고 할 텐데요. 티타늄 케이스를 활용해서 보기와 다르게 98g의 꽤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워리저브 56시간에 셀리타의 SW510 무브먼트를 엔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러쉬가 되어 있는 케이스는 카레라풍의 각진 러그를 갖고 있는데 그보다는 가늘고 각이 덜 부각된 느낌입니다. 아플리케 인덱스나 시분침이 샌드블라스트 피니시가 되어 있는데 광택이 없는 티타늄 케이스의 질감과 조응시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걸로 보여요. 바스키아 테마를 부각하기 위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나머지 요소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백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는 바스키아의 이름이 작가 본인의 글씨체로 표현됐고요. 그 아래로는 셀리타의 SW510 무브먼트가 보입니다. 유명한 벨주 7750과 설계는 거의 같을 겁니다. 튼튼하고 믿을만한 검증된 엔진이긴 한데 한쪽으로만 저항이 걸려있는 단방향 로터는 소음과 진동을 다소 발생시킵니다. 주로 페를라주와 코트드 제네브 등의 패턴으로 브릿지를 장식을 했고요. 레이몬드 웨일에서는 거기에다 스켈레톤화된 커스텀 로터를 붙였습니다. 캠 방식으로 구동하는 크로노그래프이고 수평 클러치입니다. 구동이 시작되고 멈추고 리셋되는 과정의 상당 부분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으로는 레이싱 크로노그래프에 어울릴만한 블랙 소가죽 스트랩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촘촘하게 들어간 바느질이 성의가 있고요. 시계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푸셔로 탈착할 수 있어서 활용하기 편리한 티타늄 소재의 디버클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몬드 웨일의 프리랜서 바스키아 스페셜 에디션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스키아의 작품이나 글씨를 떠와서 그대로 프린트를 해놓고 끝내는 아니한 디자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레이몬드 웨일의 디자인팀이 바스키아를 연구해서 시계의 레이아웃에다 옮겨내려는 노력이 보여서 재밌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바스키아의 사회 비판적이거나 어두운 면모를 담지 않은 부분은 작가의 팬으로서 아쉽기는 한데요. 시계 하나에다가 작가의 모든 작품 세계를 다 담으리라는 건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SHW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